올해 들어서 국내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2%나 주가가 올랐고 대우건설도 17%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GS건설은 30%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GS건설은 저는 좀 좋게 봤었는데 갑자기 부실공사 이슈라든지 안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을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진짜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국내 건설사들은 언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아니, 부동산 가격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건설사들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이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태이긴 하지만 전세가는 그래도 좀 플러스였다가 이제 다시금 0%로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22년도 작년도 1월부터 해서는 작년도 꾸준히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가격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는 증시 자체도 좋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2차 전지도 가는데 내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부동산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있어서 건설사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지표는 아직까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 허가 면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사들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허가 면적. 결국에 건축에 대한 허가가 먼저 선행을 해야 건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면적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허가 건수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허가도 줄어들고 건설 수주액을 보시면 토목을 제외하면 국내 건설은 이미 식는 중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거용이랑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을 보시면 좀 이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지금 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착공 면적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공사금, 그러니까 기성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착공 면적이 떨어졌고 수주 금액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허가 면적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성액도 앞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흐름은 지금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자체가 좀 많이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호황이 찾아와서 미분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양 자체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오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준공 후 미분양도 이미 미분양 자체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보다 또 먼저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파트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미분양이 추후에 치솟는다 그러면 요거는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게 안 팔린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대줬던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들은 신용 경색 문제가 나타나면서 요거를 어떻게든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경매에 넘기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부동산 문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 시황은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플랜트 쪽, 중동 쪽 해외 수주가 중요한데 이제는 왜냐면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건설만 하는 거는 아니죠. 해외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수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쪽은 석유 가스 플랜트 쪽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쪽의 예산액 추이를 보면 올해는 굉장히 높습니다. 발주 금액은 아직까지 예산액 대비해서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액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에 발주액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염두하시고
해외 플랜트 쪽으로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플랜트 쪽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건설사의 해외 수주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2010년도 그때 우리나라 해외 수주가 굉장히 피크를 쳤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2007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는 건설사들 탑이었었죠. 그때 주가 좋았고, 2010년도 그때 주가 좋았고, 그때 보면 해외 수주의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률이 50%에 달했습니다. 그때 해외 수주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증가율도 굉장히 높았으니까 굉장히 좋았었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 2015년도 셰일 혁명 이후로 이게 해외 수주가 쭉 감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었던 거라 요거는 좀 예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2023년도 지금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워런 버핏 또한 오일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원, 뭐 일본 종합상사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외 플랜트 쪽으로도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가 자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80불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007년도 그때 유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10년도 요때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쭉 괜찮았다가 2015년도 요때는 셰일 혁명 때문에 오일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석화 플랜트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석화 플랜트 수주 금액도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안 좋았어요. 2020년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안 좋았죠. 근데 최근은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정치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죠. 그리고 제한된 공급도 있습니다. 이제 석유랑 화학, 요쪽 플랜트 쪽으로는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 안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투자를 해놨다가 30년 뒤에 이걸 못 쓰면 이게 전부 다 손해잖아요. 이제 다 전기차 시대,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유, 석화 플랜트를 함부로 투자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유가 지속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 쪽은 아무래도 이미 원유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걔네들은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틈새 시장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도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고, 미국이야 계속 뭐 가동률을 높이고 있고, 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 비축률을 다시 축률을 해야 되죠. 유가가 좋으면 해외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건설은 이미 조금 많이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양이 다시금 치솟을 수 있어서 좀 걱정거리가 많은데, 해외 수주를 잘하고 있는 건설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거죠. 그 점을 본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요 두 건설사들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 목표를 보면 뭐 현대건설이야 가장 큰 건설사다 보니까 굉장히 국내 수주 목표가 큰데, 해외 수주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현대건설은 목표 달성이 넘었습니다. 이미 오버했어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이랑 DLENC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 수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은 주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 추임의 목표를 보면 그렇게까지 뭐 수주가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12조 원 대비해서 해외 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석화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수주 비중이 큰 삼성엔지니어링도 좀 눈여겨보면 고유가가 계속해서 지속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좋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공 플랜트의 수주 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런 쪽으로 뭐 가스, 그리고 케미칼, 석유, 화학, 그리고 오일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플랜트 발주를 넣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이런 쪽으로 좀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수입할까요? 이제 좀 힘들죠. 그러면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신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건설 그나마 괜찮고,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좋죠. GS건설이랑 DLENC와 같은 국내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언제 주가가 회복될지 미지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 수주 목표가 지금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